추석 선물 1위. 그런데 안전할까? 곧 추석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물 세트가 있죠. 바로 홍삼입니다. 매년 추석 선물 판매 1위를 차지하는 홍삼. 부모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소중한 분들께 정성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주저없이 홍삼 선물 세트를 택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고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홍삼이 몸에 좋다는데 농약 때문에 오히려 해로운 거 아닌가요?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정말 안전한 걸까? 이런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추석 시즌만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인삼 농약 논란이 뜨겁게 오릅니다. 건강을 위해 선물하는 홍삼이 혹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은 단순한 기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걱정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와 농약 사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을 고를 때 직접 안전한 인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인삼에는 농약 이야기가 따라다닐까? 인삼은 다른 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일반 채소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수확되는 것과 달리 인삼은 최소 4년, 길게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보냅니다. 무려 6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재배 기간 동안 인삼은 수많은 병충해 위협에 노출됩니다. 잿빛 곰팡이병, 더댕이병, 선충, 역병, 전문이병 등 인삼을 공격하는 병의 축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인삼은 햇빛을 싫어하는 반음지 식물입니다. 그래서 차광막 아래에서 재배되는데 이런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게다가 인삼은 같은 땅에서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인삼을 재배한 땅에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동안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인삼 재배 토양은 pH 5.5에서 6.5의 약산성이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습력이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서 6년을 버티려면 병충해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인삼의 농약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삼과 농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삼 재배에서 농약 사용은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당시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인삼용 농약만 해도 40여 종이 넘었고 농가들은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를 살포했습니다. 한국인 사막회지에 발표된 2005년 연구 논문을 보면 6년근 인삼의 경우 재배 기간 동안 평균 30회에서 50회의 농약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벼농사가 연간 10에서 15회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프로사이미돈, 클로로탈로닐, 이프로디온 같은 살균제였습니다. 이들 농약은 곰팡이병 예방에 효과적이었지만 토양에 오래 남아있고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 인삼 조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검사된 인삼 중 약 5.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개 중 5개 정도가 기준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인삼은 농약을 많이 쓴다는 인식이 생긴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전환점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PLS-POS-ITIV 리스트 시스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LS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단 0.01ppm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을 의미합니다. 1톤의 인삼에 1g이 있으면 1ppm입니다. 0.01ppm은 그것의 100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느슨한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PLS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9년부터 인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인삼 재배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유통 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인삼의 안전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인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3.2%였습니다.
100개 중 3개 정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0.8%로 떨어졌고 2023년 최근 자료에서는 0.3%까지 낮아졌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인삼의 99.7%는 잔류 농약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검출된 농약의 수치입니다. 2015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의 평균 초과치는 기준의 2배에서 3배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적합 사례들은 대부분 기준치의 1.1배에서 1.3배 수준으로 미세한 초과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가들이 농약 사용을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미세한 초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무분별한 과다 사용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MRL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MRL은 맥서멈 레저드 리밋의 약자로 식품에 남아있어도 안전한 농약의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과학적으로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동물 실험을 통해 해당 농약의 NOAELNO 어브저브드 애드버스 이펙트 레벨 무독성량을 찾습니다. 이는 어떤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는 최대 용량입니다. 보통 쥐나 깨를 대상으로 2년 이상 장기 투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둘째, 여기에 안전계수 100을 적용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고려해 10분의 1, 개인 간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해 다시 10분의 1, 총 100분의 1로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평생 매일 먹어도 안전한 양인 ADI의 CCPTABL, DAI라 인테이크 1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합니다. 이는 체중 1kg당 하루 섭취 가능한 농약의 양으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식품 섭취량을 고려해서 각 식품별 MRL을 정합니다. 인삼의 경우 한국인의 평균 인삼 섭취량이 하루 5g 이하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준이 설정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인삼에 사용되는 대표적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경우 MRL은 0.5ppm입니다. 이는 1kg의 인삼에 0.5mg까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매일 인삼 100g을 먹는다면 기준치 최대로 잔류된 인삼을 먹어도 섭취하는 농약량은 하루 0.05mg입니다. 아족시스트로빈의 ADI는 체중 1kg당 0.2mg이므로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mg까지 안전합니다. 즉, 기준치의 240분의 1 수준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MRL의 과학입니다. 기준치 이내라면 평생 먹어도 안전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의 인삼 99.7%는 이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 재배는 GAP-GOD 애그러컬처럴 프랙터서즈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재배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는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농약 사용 기록에 의무화 언제, 어떤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되며 언제든 검사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 식약처에서 인삼의 사용이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은 살균제 15종, 살충제 8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과거 40여 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안전사용 기준, 준수 각 농약마다 수확 전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클로라즈는 수확 30일 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농약이 분해되지 않아 잔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 토양 검사, 재배지 토양의 중금속과 잔류 농약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인삼도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인삼은 대형 유통망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인삼이 수확되면 두 번째 검사가 시작됩니다. 농협 또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체 검사입니다. 2단계에서는 GC-MS-M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라는 최첨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는 농약 성분을 0.001ppm, 즉 10억분의 1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성분 동시 분석, 한 번에 200여 종의 농약 성분을 검사합니다. 사용이 허가된 농약뿐 아니라 사용이 금지된 농약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정량 분석, 단순히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ppm 단위로 측정합니다. 중금속 검사, 농약과 별개로 토양에서 흡수될 수 있는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수은도 함께 검사합니다. 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인삼은 폐기되거나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안전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단계 수거 검사입니다. 식약처는 매년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인삼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거 검사된 인삼은 약 2,500건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제품이 언제 수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농가와 유통업체는 항상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회수 조치 해당 제품은 즉시 시중에서 회수됩니다. 행정처분 제조사와 유통사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 식약처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품명, 제조사, 부적합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3중 안전망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인삼의 99.7%는 잔류농약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선물을 고를 때 내가 직접 안전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GAP 인증마크 초록색 원 안에 체크 표시가 있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있다면 정부가 인정한 안전한 재배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입니다. 통계적으로 GAP 인증 인삼의 부적합률은 0.1% 이하로 일반 인삼보다 3배 이상 안전합니다. 무농약 인증마크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인삼입니다. 초록색 바탕에 무농약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지만 가격이 일반 인삼보다 30에서 50% 비쌉니다. 병충해 관리가 어려워 생산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유기농 인증마크 3년 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인삼입니다. 초록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무농약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해썹 인증 홍삼 제품의 경우 해썹 인증을 확인하세요. 이는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원료 인삼이 안전해도 가공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허위 표기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모든 GAP 인증 인삼에는 이력 추적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12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홈페이지나 앱에 입력하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정보, 어느 농가에서 재배했는지, 재배지 정보, 어느 지역, 어느 밭에서 자랐는지, 재배 이력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했는지, 인증 정보에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했는지. 이 시스템은 마치 인삼의 여권과 같습니다. 출생부터 판매까지 모든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석 선물을 사기 전 스마트폰으로 1분만 투자하면 그 인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농산물 이력 추적을 검색하면 무료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부적합 식품 공개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 식품안전나라 클릭, 부적합 제품 검색에서 인삼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품명, 제조사, 부적합 사유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하려는 브랜드나 제조사를 검색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끗하게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형 브랜드일수록 자체 검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부적합 판정이 브랜드 전체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형 브랜드들은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부 기준이 0.5ppm이라면 이들은 0.3ppm 이하로 관리하는 식입니다. 또한 이들 브랜드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며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최소 3회 이상의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만 브랜드 신뢰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들은 입점 전 자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매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공식 온라인몰, 제조사 직영몰이나 대형 오픈마켓의 공식 스토어는 안전합니다. 정품 보증이 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소셜커머스나 개인 판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선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생인삼보다는 홍삼 제품입니다. 홍삼은 생인삼을 쪄서 말린 것인데 이 가공 과정에서 안전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홍삼을 만들 때는 생인삼을 95도에서 100도의 고온에서 23시간 찝니다. 이 열 처리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잔류 농약의 분해입니다. 대부분의 농약 성분은 고온에서 분해되거나 휘발됩니다. 식품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홍삼 가공 과정에서 평균 60에서 80%의 잔류 농약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사포닌 성분의 변화입니다. 생인삼의 진세노사이드는 가열 과정에서 흡수율이 더 높은 형태로 전환됩니다. 건강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홍삼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받습니다. 원료 인삼 검사, 중간 공정 검사, 최종 제품 검사의 3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홍삼 액기스나 홍삼정은 농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농약 성분도 함께 농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 홍삼 액기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열수 추출과 농축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용성 농약은 제거됩니다. 수용성 성분인 사포닌만 선택적으로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삼과 농약에 대한 진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입니다. 인삼 재배에 농약이 많이 사용됐고 일부 제품에서 기준 초과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PLS 도입, GAP 인증 확대, 3중 검사 시스템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시중 유통 인삼의 99.7%가 기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MRL 기준 자체가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이력 추적번호, 식약처 공개 정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석 선물을 고를 때 망설이지 마세요. GAP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 이력 추적번호가 붙어있는 제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삼은 농약 때문에 위험하다는 과거의 이야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 건강을 위해 소중한 분들을 위해 고르는 추석 선물. 이제 자신 있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올 추석 건강하고 안전한 인삼으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택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